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정책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절반 정도 돌았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정책론, 행정론, 그 다음에 법제론 이렇게 그러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까 조사론 했을 때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를 풀지 않고 요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조사론하고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요. 조사론은 왜 그렇게 문제를 푸느냐,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조사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많고요.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라는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에 대한 해설에 대한 의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법제론은 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 부분을 전부 읽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론과 법제론은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할 때 다른 과목들하고 달리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유형이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라라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책론, 그 다음에 행정론, 이런 것들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풀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체 25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하고 요약 정리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 교과서와 함께 저희가 6월 달부터 12월 1월 달까지 하다워즈라는 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한 번씩 여는데요. 그거 이제 수강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각 협회, 각 지방 협회들이 저희 연구소하고 조인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참여하시면 돼요. 협회 회비 내신 분들에 한해서지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회비 내시면 되죠. 참가비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교에서도 몇몇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공고가 나면은 문의를 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거 2025년도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기조가 소위 말해서 보편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에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살짝 다르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맞죠? 여기서 자녀적 개념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죄송해요. 다시 한번 원태현 시인이 얘기한 그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그릴 수 있는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나머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노력한 만큼 노력을 해봐.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녀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니까 기억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억, 두 개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디귿만 보면 돼요. 디귿만. 자, 디귿. 자녀적 개념은 작은 정보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맞네요. 그죠? 기역, 디귿.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가 자녀적 개념을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가성비 없게 도움을 주느니 두텁게 줘야 된다. 그래서 약자 복지 지향을 하는 정부기 때문에 이 정부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바뀐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두 번째.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님 정책론에서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패스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급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급여는 줄급, 줄여 해가지고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현금급여, 돈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의 자유를 보는데 사회적 통제, 그러니까 돈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현금급여가? 아니에요. 주면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요. 사회적 통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 뭡니까? 기억은 빠지셔야 되니까 기억 지우고, 기억 지우고, 기억 지우고. 그럼 니은, 미음,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뭐만 보면 돼요? 그래요. 미음 한번 보죠. 미음. 기회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이해 못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디귿 보세요.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디귿. 예. 자, 니은, 미음.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런데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다른 용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디귿을 니은을 봐야 되겠죠. 니은. 맞나요? 예, 니은, 미음, 니은, 디귿, 리을. 리을을 봐야겠네. 리을.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리을이 들어간 거니까 몇 번입니까? 예, 니은, 디귿, 리을이 돼버리는 거죠. 예, 니은, 디귿, 리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문제 푸는 거 저야 알죠. 아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끝까지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급여 형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현한 증서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자바우처니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현한 증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 어때요? 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공급자 중심의 직접 지원 또는 직접 지불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바우처는요 수요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예, 2번이 되는 것이죠. 공급자 중심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5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가 그랬죠? 이런 문제 자주 나올 거라고. 네, 나올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주의, 선별주의 앞에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몇 번이냐? 1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똑같은 겁니다. 자, 9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시민권 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9번.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시민권, 근데 순서로 발달한 거는 아니에요. 요건 아니니까 기억 빠지면 기억 빠지고, 기억 빠지고,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 빠지면은 니은. 권력자원 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 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예. 그쵸.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 니은. 니은이면은 요거 맞고, 요거 맞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 정책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디귿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중심 이론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리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리을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엘리트라는 거니까 엘리트 이론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리을 빠지셔야 되니까 몇 번입니까? 예, 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9번은 4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물량 방식은 엥겔 계수를 활용하여 빈곤선을 추정한다. 예. 상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생활 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라이덴 방식은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선을 측정한다. 빈곤율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을 나타낸다. 지니 계수가 1일 경우는 완전 평등한 분배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반물량 방식은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엥겔 계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반물량 방식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풀어봤을 때 되게 애매한 문제들이 좀 많죠.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이하면서 이건 1번의 답은 몇 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지를 남기는 것도 있어요. 여지를 남기는 것은 왜 여지를 남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유튜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제기도 해드리는 거고 나름대로 고민도 해드리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제가 요점 정리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요점 정리죠. 한번 볼까요? 12번. 자, 12번.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해구제를 허용했다라고 하는데 길은 밖에 있다. 그래서 원해구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거는 몇 번 기억은 들어가는 거죠. 기억은 들어가는 거니까 기억 이렇게 두 개. 스피넴 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니은자 들어가면 몇 번입니까? 예, 3번이네요. 그럼 몇 번입니까? 1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미국의 빈곤 한시 지원 이거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나왔는데 다음에 다시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령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수급기간 제한, 개인 책임 강조, 그 다음에 근로연계 복지 강화, 그 다음에 요보 아동 가족 부조, AFDC와 병행, 주 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의 빈곤 가족 한시 지원이라는 부분들은 빈곤 가족에 대해서 한시 지원이니까 우리나라 하면 긴급 지원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우리 긴급지원법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수급기한이 제한이 되고요. 개인 책임을 강조하고 근로복지, 근로연계복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요보 아동 가족 부조, 요보 아동 가족 부조라는 거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보 아동 가족 부조라는 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하고도 약간 비슷한 아동수당하고도 비슷한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병행했다고 하는데 빈곤가족 한시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가족 부조, 즉 다시 말해서 공공부조니까 전부 공공부조해야 되는 건데 한시 지원하고 요거하고 하는 거는 병행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4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라는 건 정부가 중심으로 되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미국의 역사는 맞는 말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역선택, 도덕적 해이, 규모의 경제, 능력에 따른 분배, 정보의 비대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부분들을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거 뭐예요? 능력에 따른 분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게 되어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예, 맞죠? 예, 15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보험을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노동을 강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도 맞고요. 공공부조의 비중은 높죠. 예, 공공부조의 비중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아니요, 국가의 책임도 최대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신자유주의고. 그죠? 그 다음에 보수주의 복지국가 프랑스, 영국, 미국인데 이 프랑스, 영국, 미국이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16번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설명. 이것도 있었어요. 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재분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평적 재분배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수평적 재분배는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 수직적 재분배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공공부조라는 부분들은요, 있는 사람 돈 갖다 없는 사람 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직적 재분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재분배는 세대 간 재분배, 이쪽 세대에서 저쪽 세대, 부가 방식 공적 연금을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가 방식. 그러니까 16번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보편복지이기 때문에 예, 수직적 재분배가 아니라 뭐 수평적 재분배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예, 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연금이라는 거, 국민연금 있잖아요. 이거는 단기적 재분배가 아니라 장기적 재분배입니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닐 수 있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건 사실입니다. 2번입니다. 지금 계속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제가 정책론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애매한 채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다음에서 기역, 니은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법제론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예. 자,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서비스. 주체는 민간 부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다. 사회서비스는 민간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 민간 부분도 있어요. 18번은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국가, 지방자치, 민간 다 효율적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1번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공부하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요. 나머지 다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 맞는 예문들을 읽으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도 넘어가요. 왜? 이거 다 법제론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다 법제론입니다. 지금 21번까지.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그러니까 맞죠. 권리성이 약하죠. 저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은 맞는 거니까 기역. 1번, 2번, 5번.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 효과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비용 효과성이 높습니다. 그럼 니은이 들어가는 거 2번하고 5번. 자, 그러면 리을을 봐야겠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방빈제도이고 가난을 방어하는 제도이고 사회수당은 구빈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회수당이라는 부분들이 구빈제도는 구빈이 뭐예요? 구빈이라는 부분들은 빈민법, 그러니까 막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사회수당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모호하죠. 그게 몇 번입니까?
2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23번. 우리나라 근로장려 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요인을 제고한다. 자,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 평탄, 정강 구간으로 되어 있다.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5번 한번 볼게요.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근로장려라는 부분들 자체가. 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요. 옳지 않은 것은인데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 4번도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 되게 애매모호한 답이니까 그냥 패스해 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EITC 제도를 제가 책에 써놓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써놓진 않았으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사회보장급여 중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번. 예. 이거 뭐냐? 예. 2번,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상병급여가 현물급여가 아니에요. 현금급여예요. 여기 요양급여는 서비스, 요양 서비스고, 재가급여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도 서비스로 주는 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도 뭐 서비스로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이런 것들도 전부 서비스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돈을 받지 않아도 이것을 뭐라 그럴까? 가서 이제 내가 서비스로 치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상병급여가 이 상병급여라는 부분들은 내가 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자 여기 보시면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디귿은 빠지시는 거죠. 디귿 빠지고, 디귿 빠지고, 디귿 빠지고. 예. 디귿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미음이니까 미음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 맞죠?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2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책론 문제 풀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풀면서 답을 2개로 선정하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죠? 요런 데는 물론 답안지에 답이 나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신 분도 있고 공부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정책론에서는 이 정책론 시험 문제가 어떤 것에서 헷갈리는지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브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